자, 물건 변동 패턴은 뭐 세 문제 나온다 봐야 되는데 의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근 7년 본 시험에서 6번, 한 번 빠지고 6번 연속 나온 게 186조, 187조. 어렵지 않아요. 등기해야 되는 물건 변동, 꼭 등기를 해야 되는 물건 변동, 등기하지 않아야 되는 물건 변동. 기억나시죠? 상속, 판결, 경매, 공용증수, 기타, 법률에 기준에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한다. 단 처분하려면 등기를 처분해라. 이거 골라라. 한 문제 결정. 근데 최근은 또 어디에 잘 나오냐. 어려워서가 아니라 워낙 중요해서 등기의 권리 추정력. 이 두 파트는 뭐 거의 뭐 단골이 단골.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는 어디냐?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한 것. 다 판례들이죠. 여기요. 또 하나 더 보자면 가끔가다 나오는 것이 등기청구권이에요. 제일 어렵긴 제일 어렵죠. 이게 등기청구권. 과연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또 채권적이라면 소멸시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여기 다 판례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아주 몇 년에 한 번, 4, 5년에 한 번씩 민법에서도 가등기를 간단히 물어요. 가등기. 다섯 파트예요. 여기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를요. 물론 이거 말고도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유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 이중 보존이 됐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이니 이런 것들은 등기법 시간에 하는 거야. 민법도 30년 전 보면서 한 번씩은 다 나왔어.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 보려면 등기법 다 배워야 돼. 지금부터. 거기까지는 뭐 무리고 이렇게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만. 네. 자, 먼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2번 문제. 등기를 해야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등기해야 되는 경우. 한마디 뭐예요? 186조를 고르라는 거죠. 186조. 뭘 등기해야 돼요? 부동산 물건 변동에서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득실 변경 뭐하여야? 등기. 법률행위 찾아내는 거. 법률행위. 각종 계약. 기업, 혼동, 법률행위의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191조. 법률 규정 있는 거 뭐 하잖아도 등기를 말소하잖아도 소멸되나 등기하지 않아도 교환. 뭐죠? 교환은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 각종 계약. 당연히 등기 안 하면 안 되죠. 등기해야지. 법률행위니까. 디귿에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지상권의 소멸. 모든 용의물권은 잘 봐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든 용의물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는 날 그 지상권 등기를, 지역권 등기를,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용적 권리 모두 소멸해. 등기 말소 소멸하는 거 아니다. 다만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자, 한번 내볼게요. 전세계약 맺고 전세권 등기를 냈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용익적, 사용수익을 용익이라 불러. 용적 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나 전세금을 반할 때까지 담보적 물건은 살아있다로 표현하는 거야. 뭐는 소멸한다? 용적 권리는 소멸하나. 그러나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담보 물건의 권능은 살아있다로 표현하는 거야. 모든 용의 물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니을 보내. 매매, 예약, 완결권. 예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예약. 매매, 예약. 자, 예약 계약. 자, 예약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난 예약. 이 말만 되면 나도 모르게 가등기. 담보든 가등기 잡는 가등기. 가등기 잡는 게 예약이야, 예약. 가등기 잡아놨다가 가등기 잡은 사람이 다 번등기 하겠다. 이 번등기 청구하는 것을 예약 완결권 행사라 부르는 거야. 뭐 하여야? 번등기 하여야. 가등기 잡아놓은 것 자체만 갖고는 안 되죠. 번등기 안 내면 물건은 벌어지지 않죠. 반대 뭐 하여야? 번등기 하여야. 이거 등기해야 되는 거야. 번등기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가등기 잡아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예약 그러면 가등기. 번등기 하여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그러는 거야. 당연히 등기해야지. 등기 안 하면 번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안 되죠. 미음번에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자, 공용 부분 뭐가 생각나? 아파트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 내 집은 나가 있다, 안 나가 있다? 나가 있다. 공용보험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왜 등기를 안 해요?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용보험이 복도,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 갑골부 없어. 등기부가 없어. 그냥 등기 없이 다 등실비용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이번에 집합 건물의 건물 부분이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를 하여 구분설과 취득하는 경우.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구분행위만 있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 건물 설과 취득되는 거예요. 구분행위만 등기 없이도. 처음부터 빌라 연립 같은 거 짓는 건축주가 뭐 시청에 뭐 군청 이런데 이거 빌라로 이렇게 져서 분양하겠다라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게 구분행위야. 그냥 건물이 준공돼 버린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 건물 되는 거예요. 설거 되는 거예요. 이거 등기하지 않아도 좀 특이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특이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는 거는요. 등기해야 되는 것은 니은, 니을. 이것만은 법률행위고 이것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나머지는 다 법률의 규정 내지는 이런 것들이야. 이거 연습하셔야 돼. 다시 한번 3번 문제 숙제. 전 다시 한번 5번 문제 또 풀어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문제 하나 고르면 5번 문제 풀 줄 알면 끝난 거야, 이거. 맞은 거야, 이제. 이거 맞았어. 5번 문제 봅시다. 천천히 볼게요. 등기가 있어야, 등기하여야 물건이 변동되는 거. 몇 조 올라라? 186조. 법률행위 올라, 법률행위. 자, 기억에 공유 토지의 협의 분할로 인한 세관 취득 뭐 하여야? 협의 분할은 등기하여야. 공유는 언제든 분할 청구할 수 있지만 협의 분할은 의사표시야. 이건 법률행위야. 협의로 분할됐을 때는 물론 전회 동의가 있어야 되죠. 전회 동의가 있었다면 등기소 와서 뭐 해야? 분할 등기. 분할 등기 안 하면 분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사표시 법률행위야.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을 협의가 안 돼서 재판상 분할 청구했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했어요. 제기했는데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으로 분할이 합의됐어. 조정은 갖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상속재산 때문에 싸움이 났어. 이미 5,000평을 아버지 명이 남아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이 남아있는데, 삼형제 싸움 났어요. 판사 불러서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거기 싸우는 거 보기 안 좋으니까 내가 조정할 테니까 조정하자. 응? 판결로 가지 말고, 그 조정 다 찍어서 이렇게 분할하자. 이 조정 조서라는 게 나와. 그러면 이거 갖고 와서 뭐 해야 돼요? 등기소 가서. 분할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하면 분할 안 돼, 이건요. 조정은 뭐예요? 등기해야. 자, 공유물인데 판사 입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나서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분할한다. 공유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것만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거야. 처분할 때 분할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판결은 모든 판결을 등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판결이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은 등기하잖아. 이행 판결은요. 근데 이행 판결을 물을 때는 지문에 꼭 뭐가 나와요? 이행을 명하는, 이행을 요구하는, 꼭 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럼 이행 판결 나오면 이행하라. 판결 갖고 와서 등기해야 돼. 확인 판결 등기해야 돼. 형성 판결 하나만은 등기하잖아. 근데 우리 중요한 민법 배울 때 형성 판결 하나밖에 없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민법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형성 판결이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자, 이건 니은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니은번에 형성 판결.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디귿에 공유물이 현물번에 협의로 조정은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조정은 등기하여야. 니을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미음번 잘 봐보세요. 미음번. 나 공유 지분이나 합의주를 포기한다. 나 전세권, 저당권 포기한다. 인간은 누구나 내 권리를 포기할 자유가 있어, 없어? 있어. 내가 내 재산 포기하면 아무도 안 말려. 누구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저당권을 포기한다.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 전세권을
포기한다.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 단독행위란 의사표시야. 뭐야? 등기야야. 말만 하고 포기 안 돼. 이 등기가 다 정리해줘야지 포기가 되는 거야. 포기는 뭐 우리가 상대방 없는 뭐 단독행위다. 상대 있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야. 이거 반드시 등기를 말소시켜야지 포기가 되는 거야. 포기는 의사표시, 법률행위다. 등기해야 돼요. 비읍번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모든 담보물건은 양도담보건 매도담보건 담보화 등기건 저당권이건 피담보 채권이 변제돼 버리면 받을 돈이 소멸해 버리면 모든 담보물건 어떻게 되는 거다? 다 소멸되는 거야. 뭐 하잖아도 등을 말소하잖아도 모든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를 말소하잖아도 이용적 권리 모두 소멸하고 모든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날 소멸되는 거지. 등기 말소하는 날 소멸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등기하잖아도 고인되고 비읍 시읒 다 있네요. 이응번에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갱신. 우리 전세권 법정갱신은 어떻게 있냐 법조문이. 전세등의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 주인이 설정자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법정갱신 법률의 규정 312조, 313조. 법률 규정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법정지상권 또는 관상의 법정지상권 다 뭐예요? 등기하잖아도. 관상의 법정지상권이건 법정지상권이건 다 등기하잖아도. 다만 처분할 때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하면 돼요. 지읒번에 한동의 건물 일부에 구분행위로 구분소를 취득할 때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기억하셔야 돼. 구상공용 부분 복도에 배터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 시 완성에 따라 소유권 취득 뭐야? 단 뭐하라? 등기하라. 예. 자, 이거 연습하셔야 돼. 연습하는데 다만 한두 가지 더 여기서 보면 상속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잖아. 근데 상속과 이제 유사한 것 중에서 이제 뭐 유증받은 거, 뭐 합병 같은 거 다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 중에서 상속은 물론 등기하잖아도 피상속이 사망하는 순간 유언 유증, 합병은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다 좋아. 그렇지만 이런 단어 중에서 사인증여만은 반대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비슷한 용어 중에서. 사인증여는 살아생전의 계약의 계약. 이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등기해야 돼요. 용어 중에서 다른 거 다 좋아. 뭐 상속, 유언, 유증, 합병 다 등기 안 해도 돼. 사인증여만은 등기해야. 하나 이제 요거 섞을까봐. 자, 판결 등기하잖아도. 경매 등기하잖아도. 판결은 형성 판결만. 자, 여기서 이제 공용징수를 조심하셔야죠. 공용징수. 등기하잖아도 우리가 공용징수 그럼 보통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이요. 수용한 부동산은 등기하잖아도 뭐는 지급해야 돼?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안 받아가면 돼요. 보상금은 공탁을 맡겼어야 돼. 그러면 이게 돼야 돼. 이게 완료돼야 돼. 수용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급이 이걸 조건을 삼아야 돼. 지급이 돼야 돼. 또는 공탁이 돼야 돼. 그럼 언제? 등기하도 언제 수강 관공서가 수강 기업자 등기 없이도 보상금 지급했다면 언제 원시득하는 거예요? 수용 일자에 등기 없이 이날 취득하는 거야. 수용 일자. 보상금 지급 일자가 아니야. 그런데 수용은 등기하잖아. 좋아요. 근데 굳이 수용 얘기를 하면서 꼭 요 말을 붙여줘. 앞에다가 공익, 뭐 사업, 뭐 취득, 뭐뭐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 말이 꼭 나와요. 따라 협의로 보상을 쓸 때는 협의자들하고 얘기가 달라. 공익, 사업 등의 법률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를 협의 보상했다. 협의 보상이라는 것은 매매. 관공서가 매매한 거야. 일반 시민을 상대로 매수해버린 거야. 이건 뭐예요? 등기예요. 보상 앞에 무슨 말만 들어가면 협의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수용 그런 재결로 보상하여 재결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근데 보상 앞에 요만 말 들어가면 등기해야 돼.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요거 주의. 사인증여 주의.
두 개만 주의하면 돼. 나머지야 완벽해. 여기 연습하셔야 돼. 몇 번이건 읽으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11번, 12번 문제.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스타일이 최근의 기출문제 스타일이에요. 1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등기가 물건의 존속 요건이다. 뭐 틀렸어요? 존속. 부동산 등기가 어느 물건 변동의 성립 요건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5월 효력 요건이다. 이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맞는 질문이야. 어떤 사람은 등기가 부동산 물건의 성립 요건이 말하는 학자도 있고 부동산 물건 변동의 득실적 효력 요건이 말하는 학자도 있고 같은 말이에요. 이건 견해 대립이기 때문에. 하지만 등기가 뭔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느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그 물건은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물건은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아. 뭘 하지 않아도 소멸치 않는 거야. 뭘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야. 어느 등기를 비록 불법 말소되면 이 불법 말소된 사람은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말소, 회복 등기 전이라도 소멸치 않는다. 말소 회복 등기 해야지 소멸 안 하는 게 아니야. 말소 회복 등기 안 해도 소멸치 않는다. 전이라도 소멸치 않는다.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자, 2번 나왔네, 바로. 저당 등기, 어느 저당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했다. 돈을 갚지도 않고요. 돈 갚은 것처럼 영수증 위조해서 말소시킨 거야, 몰래. 불법 말소했다면 저당권은 소멸하고 이미 땡. 소멸치 않는다. 회복 등기 전이라도 소멸하는 거 아니다. 틀렸어요. 세 번째, 부동산의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는 경우 물건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불법 말소했더라도 물건 소멸치 않으므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 소멸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소멸된 추정력이 인정되면 소멸된 것처럼 일단 소멸한 거로 보겠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틀렸어요. 추정력 인정되지 않아. 맞아요. 네 번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점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왜 틀렸죠? 추정력에는 두 번 얘기가 나와요. 등기의 추정력. 우리 민법 배울 때 등기의 추정력. 하나는 점유의 추정력. 추정력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하는 사람은 그 점유하는 물건에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력이 있어요. 그 점유의 추정력이라 불러요. 점유의 추정력은 오로지 어디에만? 동산에만 인정된다.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 부동산도 등기된 부동산이건 등기가 안 난 미등기 부동산이건 둘 다 부동산 추정력 없어요. 추정력 있다는 게 뭐예요? 어떤 물건 점유하면 그 점유하는 사람은 그 점유하는 물건에 정당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주겠다. 이게 추정력이야. 근데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은 깨어지는 거야.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의 추정력 없어요. 만약에 등기가 안 난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등기부 없는 땅이야.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요. 그 점유자 앞으로 보존을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등기부가 없어. 내가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어, 이 토지를. 이거 등기 내려고 그래, 수십 년 만에. 등기소 가서 제가 수십 년 점유한 토지입니다. 여기 동네 사람들이 내가 점유했던 거 다 입증한다는 증인들 다 도장 받아왔어. 보존 내줘, 안 내줘요? 안 내줘요. 뭐 갖고 그래요? 소유권 입증한 서로 갖고 오세요. 대장을 떼어갖고 오든가, 대장이 없어 판결을 갖고 오든가. 근데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청이 있다면요. 등기부원 미등기 부동산 오래된 점유한 사람들 추정력 있다면 걔가 보증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안 받아줘요, 절대. 추정력 없어요, 여기도. 부동산은 없어요. 동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 추정력은 인정? 틀렸어요.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은 물권 변동의 당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이 원용이 뭐예요? 원용. 주장. 원용이란 말하면 주장으로 바꾸세요. 당 사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전소자, 현소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 권리 추정력은 원용 주장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야죠. 좀 추정력 내가 오른쪽 페이지 있는데
어느 사람이 등기 났다면 등기 추정력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그려놓고 좋아. 12번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너무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등기 추정력.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자, 토지가 있어. 3,000평짜리 토지예요. 등을 떼어보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 옆에 적는 거 내가 밑에 적는 거야. 접수연을 1, 접수번호, 원인.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는 을, 등이 났어. 그러면 을 같은 사람을 항상 뭐라 부르는 거예요? 현자를 붙여, 현 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래요, 명의인. 현 등기 명의인은 설령 이 등기가, 현재 이 등기 명의자는 이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이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추정력이 인정돼요. 왜 무효인 등기냐? 이 브로커야. 얘 땅 판 적 없어요. 얘 미국 가 있는데 다 우주번호 통해 등기 낸 거야, 지금. 얘 브로커. 그래도 뭐 있어요? 추정력 있어요. 언제까지? 현 등기가, 현 명의자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법에 따라서 이 무효인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무효인 등기도 권리 추정력이 있다. 그러니까 추정력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추정력 있다? 추정력 있다는 얘기 뭐예요? 등기 추정력이라고 부르잖아요.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모든 입증 누가 하라는 거야? 갑이 하라는 거야. 추정력인 사람 가만히 입만 다물면 돼. 판사님, 을아파는 등기 무효인 등기입니다. 저 매매한 적 없습니다. 입증하겠습니다. 무죄됐다는 거. 누가 입증하지 못하면? 갑이 입증하지 못하면. 소원 취득하는 거야. 추정력 있다는 것은 어떤 법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입증체를 면하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 모든 걸.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통과되는 거야. 얘가 입증해야 돼, 얘가. 얘 브로커라는 거. 얘 우주된 문서라는 거. 무효인 등기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는데 이 등기의 추정력은 적극적. 말씀드리고 있어요. 적극적 추정력이다. 이 편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등기의 추정력은 소극적 추정력이다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이 점은 틀려요. 말을 쓸 때 적극적 추정력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다음에 점유자에게 점유 추정력이야. 어느 동산을 뭐 시계를 점유하고 있거나 기계를 점유하고 젖소를 점유하고 있다면 동산을 점유하는 자들은 점유 추정력 있는 게 있어. 근데 이 점유의 추정력은 적극적 추정력이 아니라 소극적 추정력이다 이 표현을 해요. 얘는 소극적이라 불러요. 근데 등기 추정력은 적극적 추정력이기 때문에 어느 등기 났다면 권리뿐 아니라 원인도 절차도 그 내용도 대리권까지도 다 추정해줘요. 정당한 소유권이 있을 것이야. 정당한 매매가 있었을 것이야. 토지를 허가지역이라면요. 정당한 허가 받았을 것이야. 대리인 통해 등이 났다면 그 대리인 정당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야. 1억짜리 저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1억 원 갚을 돈이 존재할 것이야. 뭐든지 다 추정해줘. 권리만 추정하는 게 아니야. 권리도 원인도 절차도 내용, 대리권까지 다 추정해주는 적적 추정력이다. 그런데 이 등기 추정력을 을은 누구한테 추정할 수 있다는 등기 추정력은요. 등기 추정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추정력이기 때문에 현 명의자 을은 지나간 전소유자. 당사자죠. 전소유자. 누구? 갑에게도 주장이 되는 거고 제3자한테도 주장이 되는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가장 이게 기본이에요. 일단 풀면서 볼게요. 그래서 첫째, 이게 반드시 출제된다 봐야 돼. 12번이나 아까 맥이 있어요. 요즘 뭐 빠진 적이 없잖아요. 작년에도 이 문제 나왔는데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틀렸다는 거 생각보다. 왜 틀렸는지 보세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서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존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인정된다? 깨어진다. 그러면 원래는 제출하는 보존 등기도 원칙은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추정력이 있어요. 이 보존 등기 낸 사람은 그
건물에 정당 소유권이 있을 것이야 라고 추정해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예소유권 취득되는 거예요. 예보 입증하라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보존이 낸 사람이 그 건물의 신축자가 아님이 적거나 또는 건물 신축자가 양도를 부인하거나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거요. 또는 이 보존등기 낸 것이 그 서류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서 보냈다거나 이런 것이 밝혀졌거나 등기를 내게 된 원인 증서가 무효임이 밝혀졌거나 이런 단어 나와버리면 뭐든 다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요. 보존등기 낸 사람이 정당한 소관이 있다고 스스로 입증해야 돼. 입증 못해내면 지는 거야. 지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 이거는요. 상대방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깨지는 거 세 가지. 보통 이렇게 얘기했죠. 또 추정력 없는 게 뭐예요? 가등기. 가등기 깼다고 해서 번등기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또 추정력 안 주는 게 뭐예요? 사실의 등기. 등기의 추정력이 없다 그래요. 사실의 등기가 뭐예요? 표제부 기재사항은 추정력이 없어요. 자, 이 등재 추정력은 갑구 을구에서만 있는 거, 갑구 을구, 권리의 등기에만 있는 거. 자, 3번에 나왔어요. 등기부 표제부에 3층짜리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건물 떼어보면 1층 얼마, 2층 얼마, 3층 면적 얼마, 이 3층 기재되어 있어. 기재되어 있다면 3층짜리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 단어 들어가면 맞는 거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거로 기재했다고 이거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게 분쟁이 벌어지면요.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면 스스로 건축물 대학 떼갖고 와서 보세요. 2층이나 3층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지. 넌 가만히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등기 내는 사람 스스로 입증해야 돼, 이거는. 건축물 대학 떼갖고 와서 추정력이 깨어진다. 세 가지는 깨어지는 거. 잘 나오는 질문이죠? 자, 1번은 틀렸어. 2번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제3자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도 적법할 것이야를 누구한테까지도 제3자뿐 아니라 전소유자 누구한테건 다 정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맞는 질문.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됐다면 말소 등기의 최종 명의자는 그 회복 등기가 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추정된다. 말소 회복 등기해야지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응? 소멸치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좋은 질문이야. 자, 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작년에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작년 문제였던 것 같아요. 4번에. 자, 보세요. 저당권 등기가 났어. 등기를 떼어봤더니 저당 1억짜리 저당이 1번으로 잡혀 있어. 등기부에 1번 저당 설정 등기 저당하면 1억 원. 그러면 저당 등기에 경로했다면 그 1억 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1억 갚을 돈이 있을 것이야. 등기에 기재된 사항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에 기재된 내용은 다 추정이 되는 거야. 1억이라 적혀 있으면 1억이 돈 갚을 돈이 존재할 것이야. 추정해줘. 그런데 뭐가 추정해주는 않는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이야. 저당을 잡혔을 것이야. 저당권이 정당히 존재할 것이야. 갚을 돈 1억 원이 존재할 거 다 추정해 주지만 두 사람 사이에 기본 채권 관계가 정당히 존재할 것이야. 까지는 추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과 추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 정답이야, 이게. 이게 어려웠어요. 자, 보세요. 이런 뜻이야.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만 추정해 주는 거지 등기부에 글자로 기재하지 않은 것까지 추정해 주는 건 아니야. 예를 보세요. 우리가 저당을 잡으려면 돈 빌린 계약이 있어야 되죠. 저당 설정 계약은 채권계에 딸려있는 종된 계약이야. 그러면 1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채권 증서 1억 빌려주기로 하고 이자 얼마 주기로 언제 갚기로 하자. 이게 기본 채권이 있고 그리고 저당 설정이 있고 그리고 등기가 나는 거야. 1억짜리 저당이 잡혀있다면 이 1억 원의 채권은 두 사람 사이 정당한 채권 계약이 성립됐을 것이야 라는 등기 기재 기본 채권 관계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추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등기 기재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등기 기재된 사항만 추정되는 거야. 1억이라 적혀 있으면 1억 원에 갚을 돈이 피담보채 존재할 것이야. 이 저당은 정당히 잡혔을 것이야. 절차는 정당했을 거 다 추정하지만 돈 빌린 계약 자체가 유효했을 것이야. 그거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등기 기재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채권 채무 계약, 그 기본 채권 채무 관계가 정당할 것이 여기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 기재된 사항이 아니잖아. 여기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헷갈리네 갑자기. 작년과 재작년 이게 정답이 다 틀렸어요. 응? 기본 채권까지도 추정되어 나와서 그게 나거든요. 틀렸어. 등기에 기재된 사항만 추정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이야. 정당히 저당이 존재할 것이야. 다 추정하지만 돈 빌린 채권 계약 자체까지도 추정한 건 아니다. 기본 채권까지 추정한 것은 아니다. 자, 그 얘기 하나만 좀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뭐 5번 읽것도 가등기 추정력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고 그 정도. 자, 그런 다음에 15문제는 숙제고요. 저는 16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6번 문제. 추정력 문제에서 주의할 문장이 하나 있죠. 어려워서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왜 이런 데 잘 나오냐면 사회생활 때 중요해서 그런 거야. 사회생활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어려워서 이게 여기 집중되는 건 아니에요. 16번에 볼까요? 기억에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들. 깨어진다는 얘기는 등기 날린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 상대방 입증하는 게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입증해내야 되는 거야. 추정이 깨어졌다는 얘기. 내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제 못 받아요. 기억에 소유권 이전 게 났는데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사망 전에 등기가 나더라도 이것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소유자가 지난 전 소유자가 뭐한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나더라도 추정력이 어떻게 된다? 깨어진다. 왜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등기를 내주나? 등기는 공동시청인데 죽은 사람이 인감증을 어떻게 떼어주나? 뭔가 야료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등기 내는 사람 스스로 입증해야 돼. 나 정당성이 있다는 거. 추정력이 깨어진다. 그런데 기억은 깨어져요. 깨어지는데 니은번 봐보세요. 여기 기억은 깨어져. 니은번 봐보세요. 니은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망한 등기 의무자로부터 경영 등기라도 그 등기 의무자가 사망 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매매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때 추정력 있는 거야. 그냥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맞아요. 근데 전 소유자가 사망 이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거 추정력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부담 매매했는데 잔금 검계약서 썼지. 잔금 치는 날은 2021년 4월 25일이었어. 4월 25일 잔금 치렀어? 잔금 치르고 이전 피상서 다 받아놨어? 근데 이 사람이 4월 25일에 잔금 받고 5월 5일날 사망한 거야. 나 5월 25일에 등기를 신청했네? 그렇지만 한 달 만에 신청한 거야. 이전 등기를요. 그렇지만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졌잖아. 그렇지만 사망 이전에 이미 4월 25일에 잔금 다 치렀잖아요. 잔금 치른 날 다 등기 서류 받아놨잖아. 그럼 그 사망 이전에 이미 매매했다는 것이 원인이 존재하면 그분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다라 얘기하면 얘기가 틀린 거야. 잔금은 4월 25일에 치렀다. 그분이 매도인 사망은 5월 5일이다. 등기는 5월 25일에 냈다. 그건 추정력이 있는 거야. 단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 사망 이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도 추정력 있다. 기억은 깨지는 거고 기억성가 남으면요. 니은은 추정력 있는 거예요. 디귿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전 소유자가 실제하지 않은 허무인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지난 전 소유자가 허무인일 때는 이전 등기 나더라도 추정력이 없다. 이론적으로 보면 낼 수 없잖아요. 깨지는 거예요. 1번에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보존 등기 낸 사람이 전 소유자 양도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전 소유자 양도를 부인할 때는 이때는 추정력이 깨어지기 때문에 보존 등기 낸 사람이 스스로 입증하라. 미음번처럼 나오는데 이게 다르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우제된 것이고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우주된 것이 뭐 판명됐을 때는 추정력 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대입번에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이 건물 신축 아니 밝혀졌을 때는 추정력 깨져요. 그러면 깨어지는 게, 안 깨어지는 게 뭐예요, 이거? 안 깨어지는 게? 안 깨어지는 게? 니은 하나네, 니은 하나. 그렇죠? 나중에 다 추정력 깨어지는 거 한번 읽어주셔야 돼. 15번이랑 같이 풀어보셔야 돼. 연습.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하나 숙제로 연습해 주시고 23번 문제 연습하셔야 되고 다 풀어보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저는 바로 어디 갈 것이냐.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163쪽에 27번, 28번. 27번 얘기부터 볼까요?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문제 읽어본 내용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판례 5가지만 기억하면 다 똑같아요. 토지가 있는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미등기 전매가 됐어. 항상 얘를 뭐라 부르죠? 미등기 전매한 이런 애를요. 꼭 중간자를 붙여요. 중간 뭐 매도인 뭐 그리고 얘는 최종자 붙이죠. 최종 매수인, 최종 양수인. 얘는요, 최초 매도인 또는 최초 양도인. 얘는 꼭 중간자 붙이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첫째, 이때 3자 전원에 합의가 있었다면, 미등기 전매 합의가 있었다면, 미등기 전매가 돼서 최초와 중간자 합의가 있고, 중간 매도인과 최종 매수 합의가 있고, 그리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간에도 합의가 있어요. 합의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 이 3개가 있어야 전원 합의가 되는 거야. 근데 말려 쓸 줄 알아야 돼.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있었고,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었고, 그렇다고 전원이 아니야. 다시 갑과 병 간에도 합의가 있었다면, 전원 합의가 있었다. 이때는 최종 매수인 병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설령 3자 전원에 합의가 없었더라도 최종 매수인 병은 중간 매도인 을을 대의해서 얘를 대의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합의가 없었다면 대의 청구. 얘를 대신해서 대의에서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누구 앞으로 등기해달라? 대의 청구에서. 대의에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낸 다음에.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를 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이전 늦게 오는 거. 이것은 말린다, 안 말린다? 이 권리는 언제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속여볼게요. 3자 전원의 합의가 있었던, 합의가 없었던 대의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대의 청구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건 국가에서 권고할 사항이야. 얘를 대의에서 지 앞으로 등기해달라는 게 대의에서 얘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건 언제든지 있는 거야. 이 과정에서 얘가 취득세, 등록세 물고 다시 등기 넘어가서 양도세 물고 다 물잖아. 합의가 있었던 없었던 최종 매수 중간자를 대의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거는 말리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데 얘가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아.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지.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중간 매도인 등기 청구 소멸하는 거 아니다. 또 최종 매수인 병이 직접 청구하든 대의 청구하든 얘가 얘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이다. 미등 전매수일 때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수자 등기 내달라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 청구권은 아니에요. 채권이랑 물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어느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란 말이 붙었어. 채권이란 말이 붙으면 딱 한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거야. 특정인에게만. 물권적이란 말이 붙으면요. 이 사람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거야. 얘한테만 등기를 청구해야지. 미등 전매했는데 이게 한참 있다가 미등기 전매해서 지금 등기 아직 안 내는데 얘가 저한테 넘겨버렸어요, 이거를. 얘가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한테만 청구하라? 갑에게만. 이게 채권적이지. 물권적이라고 그러면요.
정화태가 있든 무화태가 있든 누화태가 있든 다 등기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이야. 채권적, 청권이야. 물권적 아니야. 갑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3자 정화태 등기 청구 안 돼. 채권적이다. 채권적이지만 소멸 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미등기 전매했더라도 소멸 시효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매도인은 네가 매도한 지 10년 아니라 20년 지나도 등기 내주라는 거야. 또 얘가 점유를 상실한 지, 미등기 전매한 거야. 점유를 상실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최종 매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 시효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등기 청구권은 살아있는 거야. 둘 다. 10년 소멸이 걸리지 않는다. 이게 판례가 특별히 인정하는 거야. 만약 소멸이 걸린다면요. 최초 매도인은 10년 만에 나타난 등기는 다 등기 안 내주면 돼. 미등기 전매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적이다. 또 3자 전월 합의도 없었는데 이렇게 등기 났어. 이 기왕에 등기 났어요. 합의가 없었다면 원래 등기 이렇게 나면 안 돼. 합의가 없었다면 이 대의 청구에서 의뢰가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등기를 해와야 되는 거야. 합의가 없었다면. 근데 합의도 없었는데 기왕에 등기 났다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합의가 없었다니만 갖고 무효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얘기가 어떤 얘기더라면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면 허가지역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기왕에 등기 나더라도 뭐라고요? 언제나 무효다.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은요? 유효하다. 유효하다. 또 하나 얘가 얘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이 중간자가 얘한테 못 준, 뭐 잔금 못 준 게 있어. 뭐 대금의 일부가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어. 또는 매매 대금을 인상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얘는 이 매매 대금 전액을 완납받을 때까지 인상된 매매 대금을 전액 받을 때까지 이거 받을 때까지 얘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합의해줬다고 해서 합의해줬어. 등기 내주기 할게 그래. 합의해줬어.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에 무슨 매매가 성립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3자 전월 합의가 있어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과도 합의가 있어서 이 매매 성립했다면 매매 대금을 직접 이렇게 줘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요. 그건 아니지. 합의가 있었다 해줬다 매매가 성립됐다는 얘기는 또 아니지. 그건요. 이해되죠? 네, 오케이. 봅시다. 이제. 다 봤어. 맨날 이 지문이야. 골치 아플 거 아무것도 없어. 더 쉬워. 지문 몇 가지만 기억하면 다 똑같은 지문이야. 자, 27번 볼 거야. 1번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단속 규정으로 순차 매도한 당사 사이에 사법효력까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미등기 전매했더라도 유효하다. 맞아요. 두 번째, 이 당사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면 최초 매도인과 최초 매도 사이에 매매가 체결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니다. 의미는 아니다. 등기만 내준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매매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매매 성립했다면 대금 이익 처리해 준다는 얘기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맞아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적 법률에 해당 이미 땡이야. 허가적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가 무효됐어. 무효됐더라도 강행복도 위반으로 무효지. 103조 무효는 또 아니야 그게. 103조 무효돼 버리면 허가적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를 103조 무효돼 버리면 임의시장 계약금 중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반환 청구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103조면 틀렸어요. 네 번째, 당사자 간에 중간 생략 등의 합의가 있다하여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며. 그러면 누가 있는 거야?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지. 제가 있다고 얘가 소멸한 것은 아니며. 최초 매도인은 그 매수에 대한 등기 의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5번에 중간 생략 등의 합의도 없이 이미 중간 생략 등의 경우인 경우에는 이 등기는 무효는 아니다. 유효하다. 기억나시죠? 네. 다시 한번 28번 문제 숙제예요. 허가적이라는 것만 타기가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봐주시고 다시 한번 31번 문제 또 봅시다. 갑소의 토지를 을이 매수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간멸 남아있다. 미등기 전매한 거지. 그래서 판례가 쏟아지는 이런 곳은 새로운 문장이 없다는 거야. 판례만 몇 가지 기억하면 맨날 그 질문이지. 판례가 없는 거 어떻게 만듭니까?
다 똑같아, 지문이어서. 1번에 3자 전원이 중간 생각의 합의가 있었다면 병원 직접 다이렉트로 가백에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없이 이 병명의로 등기가 정리했다도 중간 생략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 갖고는 이 등기를 뭐라 할 수는 없고 유효하다. 기왕에 등기 났다면 유효하다. 세 번째, 갑을병 세 사람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갑은 중간자 을이 매매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의 이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에 을이 중간 매도인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 양도했어. 양도하고 통지했어. 갑에 통지했어. 통지하였으나 갑의 승낙 얻지 못한 경우에는 병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지한 건 합의가 아니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합의가 있어야 통지만 갖고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있다, 틀렸네요. 예. 5번에 갑을병 세 사람이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 갑의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중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갑을 을 상대로 매매 징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 또 이때 최종 매수 등기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하지만 뭐에는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는 걸리지 않는다. 두 단어 더 추가해야죠. 그렇죠? 자, 넘기시면 32번 문제부터 이제 가등기 얘기부터 들을 건데 32번 문제부터 10분 쉬었다가 가등기 문제 하나 풀어보고 등기 청구권 문제 일단 풀어보고 혼동 문제 풀어보고 점유권으로 가자고요. 네.